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이제 지수가 좀 빠졌고요. 그 장 초반에 5G 섹터들이 좀 이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제 흥분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제 오른다고 해서 또 흥분할 필요도 없고, 오늘 좀 레포트가 하나 좀 나오면서 어떤 순환매 일종으로 좀 수급이 잠시 좀 들어왔다, 그 정도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를 먼저 잠깐 보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한 1.2%가 빠졌고, 이게 지수가 그 최근에 이제 급락한 다음에 다시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뚫어야 될 만한 그런 고점들 그리고 어떤 저항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쉽게 뚫릴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쉽게 뚫리려면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그 모멘텀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반등을 하면은 약간의 좀 현금화를 하는 것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몇몇 종목들은 좀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 1.2% 정도 빠졌고 지금 오늘 일단은 좀 적지 않게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5G 종목들이 다른 이제 종목들에 비해서 잘 오르지 못하고 조정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뭐 제 이제 그 영상 댓글에도 이제 5G 뭐 끝난 거 아니냐, 좀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이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굉장히 좀 실망 섞인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던 것을 제가 좀 느끼거든요. 근데 좀 참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그 이 종목을 어느 정도 어느 관점으로 좀 보느냐에 따라서 태도도 달라지고 주가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투자자의 마인드도 많이 이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뭐 일주일 만에 이제 오를 거라고 기대를 만약에 하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분도 계시고 상당히 좀 지겨울 분도 계셨을 텐데 이 주식이라는 것이 매일 오르는 주식도 없고 매일 떨어지는 주식도 없거든요. 항상 오르는 시기가 있으면은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횡보의 시기가 있으면은 조정의 시기도 있고 상승의 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이 투자자의 어떤 마인드를 평정심을 좀 유지하는데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그 하나금투에서 이제 5G 관련된 레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8GHz 이제 전국망 그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것은 이거 큰 의미가 없다. 특히 이제 KMW처럼 6GHz 이하의 어떤 중대역 주파수를 좀 메인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이 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레포트의 그런 관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최근에 하락을 한 것은 일단 3분기 실적이 또 이제 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 투자가 이제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떨어졌고 특히 이제 미국 수주가 그 버라이즌 삼성과의 8주 수주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수주 뭐 AT&T나 이제 스플린트 같은 이제 통신사와도 수주 이제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그런 공시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빠진 거죠. 그리고 28GHz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스몰셀이나 이제 B2B 서비스를 먼저 고려한다고 정부 쪽에서 얘기를 했고 오히려 하나금투에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3사가 2022년까지 3.5GHz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대역 주파수의 좀 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게는 오히려 좀 반사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게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멘텀이 작용이 될지 안 될지 그것만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재밌는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 그리고 이제 2021년까지 앞으로의 그 시간들을 한번 좀 시계열을 좀 그려봤고요. 이 시계열 속에서 이제 각각의 종목들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이제 간단하게 살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이벤트, 5G 이벤트들만 좀 살펴보면은 일단 3월 달에 코로나 급락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8월 달 중순 정도에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끝이 났고 버라이즌 8주 수주가 있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그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아이폰 5G가 출시가 됐죠. 그래서 일단은 그 2020년에 가장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종목이 에이스테크였기 때문에 에이스테크 먼저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지금 2분기까지는 거의 그 주가의 변화가 없었어요.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만 왔다 갔다 코로나 때 잠깐 빠지고 다시 올라왔다가 그리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오르게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8월 달 중순에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끝이 났는데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 것은 정확하게 이제 2달 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오르지 않아요. 2달 전부터 이제 서서히 오르더니 그리고 8월 초에는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그 버라이즌 8조 수주 얘기가 나온 뒤로는 주가가 거의 다 오르지 않았죠. 이게 그 이슈가 이제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실상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상승 피로감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사실은 더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나오게 될 그 어떤 포인트들을 좀 찍어 보면은 일단은 그 11월 달에 실적 발표가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4달에서 5달 뒤 정도에는 그 이제 2020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 3분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금 오르더라도 다시 하락하고 그런 이제 박스권의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고 4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러니까 내년 한 4월 달 정도죠. 내년 4월 달에 실적이 반영이 되는 한 2020년 12월 달이나 아니면은 2021년 초, 한 1월 달, 2월 달 정도부터 다시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좀 큰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적인 하락에 크게 신경을 쓰지 마라. 조금 이렇게 그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멀리 보는 그런 자세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하루 이틀 단타를 치려고 이 5G 섹터에 들어온 게 아니라면은 좀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좀 보면서 아 이게 언제부터는 좀 상승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혹은 이제 언제까지는 좀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 이게 뭐 막연히 오를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망감도 크고 투자를 할 때 좀 멘탈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 그 이벤트도 보면은 미국 주파수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되고 끝난다라는 것은 작년부터 있었던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잘 알고 잘 대처를 만약 했었더라면은 충분히 그 사전에 미리 매수 선취매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에이스테크를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종목 선택을 엄청 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이 섹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사업이 확장이 될 것인지 산업이 혹은 산업이 이제 축소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